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순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60년 지기 친구 영자와 다툰 일이에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자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영자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집과 영자네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학교도 같이 다녔고 학교 후에는 항상 같이 놀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우리 동네에 큰 홍수가 났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정신없이 집안 물건들을 옮기느라 바빴어요. 그때 영자가 저희 집으로 뛰어왔어요. 이인순, 괜찮아.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물이 안 들어왔어. 영자의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부모님을 두고 가기가 걱정됐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인순아, 영자네 집으로 가.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어. 그렇게 저는 영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그때부터 영자는 제게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가족 같은 친구였죠. 영자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절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줬죠. 덕분에 저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좀 더 커서는 첫사랑의 아픔도 함께 겪었어요. 영자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영자를 위해 거절했어요. 그때 영자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다시피 했죠.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나눴어요. 남편들도 우리 우정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어요. 그렇게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영자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이 더 아프게 다가왔나 봐요. 그날도 평소처럼 영자와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자가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인순아, 너희 아들 사업 망했다면서? 그래서 요즘 너한테 돈 빌리러 다닌다고?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 일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말투며 표정이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는지 6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영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따져 물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에이, 다 알면서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던데? 영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죠.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6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얘기를 하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의 집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너네 집일이나 신경 써. 제가 소리쳤어요. 영자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나 봐요. 하지만 곧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친구 걱정도 못하냐? 그게 무슨 걱정이야? 뒷담 하나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난 너가 이럴 줄 몰랐어, 영자야. 60년 동안 뭘 한 거야? 이렇게 남의 불행을 즐기려고? 뭐, 내가 언제 너의 불행을 즐겼어? 난 그저 걱정돼서. 걱정? 그래, 너가 걱정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네.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말을 마치고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꼿꼿이 서려고 노력했죠. 영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영자야, 우리 그만 보자. 6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 제 말에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인순아, 잠깐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제가 한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죠.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걸까? 하지만 영자의 말과 태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영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60년 우정은 끝이 났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영자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런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어요. TV를 틀어놓고 혼자 웃고 혼자 이야기해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하지만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영자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영자를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옛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죠. 영자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밤이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영자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별자리를 찾으며 꿈꾸던 미래, 서로의 결혼식 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 아이들을 키우며 나눴던 고민들.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가끔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영자의 말들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있자.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60년 동안 함께한 친구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화해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난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를 보자마자 울면서 끌어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영자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앨범을 뒤적이다 영자와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까만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선 모습, 아이들 돌잔치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영자가 함께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영자와 함께 웃고 울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눈에 띄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둘 다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에요. 영자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결국 둘 다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의 열정만큼은 잊을 수 없어요. 영자야, 너 기억나? 우리 꿈 이야기하면서 밤새 떠들던 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영자의 그날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서로의 아이들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남편들과 함께 떠난 여행 사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영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작년 봄에 찍은 거예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자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문득 영자와 함께 봄 소풍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꽃잎이 날렸어요. 그래, 이제 그만 있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영자가 그리웠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죠. 앨범을 닫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추억도 함께 묻어두려는 듯이.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며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금방 느껴졌어요. 아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 있니?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물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망했어. 다 잃었어.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영자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사업이 정말로 망한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빚도 많이 졌대요.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거라고. 듣다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아들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라도 털어놓지. 죄송해요, 엄마. 엄마 걱정할까봐.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난 전혀 몰랐다니. 한편으로는 영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영자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가진 돈이라곤 얼마 없는 연금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잠들기 전 문득 영자가 떠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영자에게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생각에 더 서글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아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약간의 저축을 털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노후 자금인데. 아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가 잘 되는 게 엄마의 노후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강한 척 했어요. 지금은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TV를 켰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서랍에 있던 옛 전화번호부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영자의 번호도 있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화번호부를 펼쳤어요. 영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자야. 너가 있었다면 지금 뭐라고 해줬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미래, 제 노후, 그리고 영자와의 관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 이제 달라져야 해. 나부터 변해야 해. 새로운 결심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된 며칠 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한창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인순, 돌아보니 영자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영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거봐. 내 말 맞잖아. 너희 아들 사업 망한 거 맞잖아. 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성질을 냈어? 웃기는 노인네구만. 뭐라고? 영자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곧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김영자. 너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60년 우정이 고작 그 정도야?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사업 망했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넌 그렇게 좋아? 우리 집 일이 너네 집 일보다 더 재밌어? 뭔 말을 그렇게 해? 넌 말이야 60년 동안 뭘 배웠어? 친구의 아픔을 즐기는 법?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는 법? 그게 너가 말하는 우정이야? 난 정말 몰랐어.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니, 너 진짜. 아직 할 말 다 안 했어. 너 말이야 우리 아들 얘기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
나한테 와서 위로해주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했어. 아니, 동네방네 소문이나 내고 다녔지. 그러고도 감히 날 웃기는 노인네라고 해? 너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들 일도 모르고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너가 진짜 친구였다면 날 찾아와 위로해줬어야 했어. 근데 넌 뭐 했어? 뒤에서 쑥덕거리기나 하고. 그래, 난 몰랐어.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인 줄 몰랐다고.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너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아니면 너가 나보다 더 좋은 엄마라도 되는 거야? 넌 지금 여기 서서 나한테 훈계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론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 친구의 불행을 들먹이면서 우쭐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게 그렇게 신나? 난 말이야, 너가 이럴 줄 정말 몰랐어. 6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날 그냥 너의 인생의 조연으로만 여겼던 거야. 내가 잘 될 땐 같이 기뻐해주는 척하고 어려울 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게 너가 생각하는 우정이야? 넌 지금 여기 서서 웃기는 노인네라고 날 비웃었지. 그래, 난 웃기는 노인네일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난 남의 불행을 기뻐하진 않아. 적어도 난 60년 직이라는 사람 등 뒤에서 험담하진 않는다고. 넌 뭐야? 넌 대체 어떤 사람이야? 친구의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야? 나한테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거야. 그러고도 감히 날 비웃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너랑 다투고 나서 매일 밤 혼자 TV 보면서 눈물 흘렸다는 거 알아? 너가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전화기 들었다 놨는지 알아? 근데 넌 뭐 했어? 내 뒤에서 쑥덕거리고 다녔어? 그래, 난 내 아들 사정을 몰랐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난 형편없는 엄마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뭐?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생긴 거야?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를 심판할 자격이 생긴 거야. 넌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넌 지금도 너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한지 모르고 있어. 친구의 아픔을 즐기고 친구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고. 그게 너의 모습이야. 난 이제 알았어. 우리 우정이 진작에 끝났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넌 날 그저 네 인생의 재미있는 구경거리로만 여겼던 거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네 앞에서 내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너가 즐길 수 있는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끝이야, 김영자.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제발, 제발 남의 불행을 즐기지 마. 그건 정말 정말 추하니까.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영자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아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울음을 터뜨렸죠.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자와의 마지막 대화는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도울 방법도 찾아야 했고 제 인생도 새롭게 만들고 싶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어요. 젊었을 때는 활발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담당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네, 관심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관리,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학교 급식 도우미를 선택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 손주들 생각도 났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갔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일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작지만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꼬마 여자아이예요. 항상 혼자 밥을 먹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할머니, 제 할머니랑 닮으셨어요. 그래. 너희 할머니도 이렇게 예쁘시니? 농담을 했더니 아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 후로 그 아이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요. 제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들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죠. 아들도 새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힘을 내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변하니 주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영자 생각이 나곤 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영자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여전히 쓴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 미영 씨가 물었어요. 이인순 씨, 혹시 오래된 친구 있어요? 저는 젊을 때 친구들이랑 다 연락이 끊겼거든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영자 얘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있었어요. 60년 지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말끝을 흐리자 미영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금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영자와의 일을 간단히 털어놨어요. 미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인순 씨, 60년 우정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미영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미영 씨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영자와의 화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걸 원하고 있을까요?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영자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지만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영자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랐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60년 세월이 한순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최근의 아픔까지. 이인순, 오랜만이네. 영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아팠죠. 그래, 영자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반가워해야 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어색해질 줄은 몰랐죠.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영자가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가의 주름, 흰머리, 그리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눈빛. 이인순, 진정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잠시 후 교육장으로 돌아왔을 때 영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죠. 이번에는 영자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교육이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강사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영자 생각뿐이었죠. 왜 여기 온 걸까? 나랑 마주치려고 일부러 온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영자도 나처럼 마음이 복잡할까? 이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끝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육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영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 그때 영자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0년 지기 친구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영자의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저도 비슷했겠죠. 인순아. 영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미안해, 김영자. 나 지금은 갈 곳이 있어.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영자의 모습,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웠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또 실망하게 될까봐. 집에 도착해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었든 운명이었든 이제 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자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 우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지만 60년 지기만큼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영자와의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미영 씨가 물었어요. 이인순 씨,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자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오랜 친구와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아, 그러셨군요. 오랜 친구라. 60년 지기 그 친구 말씀이신가요? 놀라서 미영 씨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미영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우연히 만나신 것 같던데.
두 분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또 찌릿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예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 씨가 따뜻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인순 씨, 6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또 상처받게 되면 어쩌죠? 이번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미영 씨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자와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날까요? 그리고 영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60년 친구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영자의 그날 말들이 떠올랐어요. 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거지. 한숨이 나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화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어야 할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결심을 했어요. 우선 영자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영자야. 첫 마디를 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국 그날은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편지를 완성해서 영자에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의 60년 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답니다. 아직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내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아. 아들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이는 걸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자신감이 느껴졌죠. 정말? 그래, 어떤 사업인데? 아들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IT 기술을 활용한 노인 복지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엄마 왜 울어? 걱정돼. 아니, 기뻐서 그래. 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아들은 열심히 일했고 점차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어 갔어요.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들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회사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단을 만들려고 해요. 엄마가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놀랐어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와서 뭘 그렇게 겁내나 싶더라고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아들 회사의 노인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경험과 생각들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세대 간의 벽도 허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아들의 재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용기를 갖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영자의 며느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여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제 물음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제 남편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영자의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영자가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집 일에 관심 많던 사람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사업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통과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힘들겠구나. 너희 어머니는 어떠시니?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에요. 밤낮으로 우시고 계세요. 아들 걱정에 잠도 못 주무신대요. 영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늘 당당하고 씩씩하던 영자가 이런 상황에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힘내라고 전해줘.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해. 영자 며느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자와의 갈등이 떠올랐어요. 그때 영자가 제 아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하지만 이제 보니 영자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네요.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영자에게 연락을 해볼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볼까?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영자 가족의 어려움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문득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자 가족의 소식을 들은 후 나는 갈등에 빠졌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내가 나서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영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60년의 세월.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자야.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영자와 다투고 난 후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영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니 그 모든 감정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인순,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복지관에 가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벤치는 영자와 자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에요. 문득 영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인순아, 우리 60년 동안 뭐 했어?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6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한 번의 다툼으로 그 모든 것을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영자야, 너는 내 아들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까? 결국 내 마음속 선한 의지가 이겼어요. 60년 우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는 6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서로의 곁에 있어 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 영자에게는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 망설이자. 영자를 도와야겠어.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도와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혹시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니? 네?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어요. 영자의 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도움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자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영자의 며느리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에요. 60년 우정. 그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영자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60년 우정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직접 영자를 찾아가긴 어려웠어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영자의 며느리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제안해야 할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받았을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잘 있냐? 우리 저번에 시장에서 만났잖아. 그때 이야기 들은 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시다니. 영자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작은 제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면접 날짜 잡아볼게요. 아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복지관에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도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할머니 동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동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어요.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풀어내려 노력했어요. 옛날 옛적에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살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그 두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화해했어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글쎄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도 궁금하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며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할머니 동화 시간을 기다려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도 어느새 동화 속 주인공처럼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영자와의 일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아픔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한순간의 결심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혜롭게 살도록 해요. 이인순 할머니와 김영자 할머니의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전화 줄거리 70세 이인순 할머니는 60년 지기 친구 김영자 할머니의 한마디로 인해 크게 다투고 오랜 우정에 금이 가게 된다. 김영자 할머니와 절교한 후 이인순 할머니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며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고독 사이에서 갈등한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들이 찾아와 사업 실패와 빚 문제를 털어놓는다. 다음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영자 할머니.
거봐. 내 말 맞잖아. 너희 아들 사업 망한 거 맞잖아. 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성질 냈어? 웃기는 노인네구만. 이 소리를 들은 이인순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60년 우정을 완전히 끝내버린다. 이인순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김영자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고 아직 화해할 준비가 되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한다.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스스로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김영자 할머니와의 우정을 되돌아보며 화해의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아직은 망설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이어간다. 제가 영자랑 절교하고 나서 말이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다 부질없어. 이제부터 나 혼자서도 신나게 살아보자. 그 생각이 들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퀭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늘어진 옷차림. 아이고, 이래서야 새 출발은커녕 꼰대 할머니 같잖아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인순 이래서 되겠어? 제 자신에게 물었죠. 이러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음을 다잡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동안 입었던 옷들을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검정, 회색, 갈색. 밝은 색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죠. 아니야, 이렇게 살 순 없어.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서 백화점에 가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백화점에 도착하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온갖 화려한 옷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뭘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젊은 점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고객님, 뭐 찾으세요? 아,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점원이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이 원피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포인트 원피스였어요. 빨간색이었죠.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입어봤죠.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점원이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거울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화려한 옷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어요. 제 나이엔 좀 과하다 싶었지만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옷을 사고 나니 머리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처 미용실로 향했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용사 아가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파마해 주세요. 제 말에 미용사 아가씨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파마요? 네, 파마요. 할머니 파마 말고 젊은 사람들처럼 해 주세요. 저번에 어떤 할머니 보니까 머리를 말티저 같이 했더라고요. 설마 그 미용사 아니죠? 아니겠죠. 그런 거 말고 젊은 스타일로 해줘요. 미용사 아가씨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결국 해주더라고요. 파마를 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 드디어 파마가 끝났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빨간 원피스에 파마한 머리.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어머, 할머니, 정말 멋져요. 미용사 아가씨가 감탄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모습을 깨운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아니야, 당당하게 가자 하고 생각했죠. 오히려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걸었어요. 지나가던 꼬마가 저를 보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 멋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항상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새 옷 입고 머리도 바꾸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달라 보여서 신기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 기분 좋은 변화를 이대로 멈추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산악회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죠. 내 나이에 무슨 등산이야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첫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젊어 보여서 살짝 겁이 났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채말자라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말자 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등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때 옆에서 걸어오던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인수님, 천천히 가요. 산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한 발 한 발 올랐어요. 숨은 가빴지만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랐는데 그때마다 회원들이 물도 나눠주고 간식도 건네줬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 나이에 이런 산을 올랐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보니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내려오는 길에는 회원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울기도 했죠. 산 아래 도착해서 헤어질 때는 마치 오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아침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산을 오르다 보니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게다가 새 친구들도 사귀었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산에 오르는 동안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도와가며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통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연락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손가락으로 휙휙 하더니 금방 메시지가 가는 걸 보면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요즘엔 손주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해요. 처음에 손주가 카톡을 가르쳐 줬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글자도 작고 버튼도 이것저것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 할 수 있어요. 하고 응원해 주는데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이 보내주는 이모티콘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춤추는 바나나, 울고 있는 복숭아.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손주들은 제가 이모티콘 쓰는 걸 보면 깔깔대며 웃어요. 할머니,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만나 아메리카노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눈답니다. 젊은 사람들 카페 가는 것처럼요. 처음 카페에 갔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이름도 생소하고 가격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들이 할머니, 아메리카노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하길래 용기 내서 시켜봤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그 쓴맛에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메리카노 없이는 하루도 못 보낼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저희보다 더 카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놀리기도 해요. 카페에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손주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 젊은 시절도 떠올리게 돼요. 손주들도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도 우리처럼 연애도 하고 그러셨어요? 라고 할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웃음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웃음이 나와요. 어느 날 손주들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파스타 먹으러 가요. 처음엔 파스타가 뭐지 하고 의아했지만 호기심에 따라 나섰죠. 파스타 집에 들어서니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메뉴판을 보니 알 수 없는 이름들 뿐이더라고요. 할머니, 까르보나라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줘서 그걸로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얀 크림 소스에 버무려진 면이 그릇에 담겨 있더라고요. 첫 입을 먹어보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이름이 뭐라고? 갈보냐? 까르보나라요. 너희 먹는 건 뭐니? 알리오 올리오예요. 올리고. 제 말에 손주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하면서 손주들이 요즘 유행하는 음식들을 설명해 줬어요. 제가 모르는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마라탕이랑 김피탕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마라탕 먹으러 가요. 손주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며칠 후 정말 마라탕집에 가게 됐어요. 가게에 들어서니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났어요. 처음 보는 재료들을 골라 담고 육수에 넣어 끓여 먹는데 입안이 얼얼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맵지 않으세요? 손주들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맛있어. 제 대답에 손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김피탕을 먹으러 갔어요. 김치, 피자, 탕수육 줄임말이래요. 익숙한 것들에 처음 보는 신기한 조합에 맛이 일품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드셔보셨네요.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손주들과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면서 제 입맛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맛을 즐기게 되다니 참 신기해요. 음식을 통해 손주들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는 작은 텃밭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했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텃밭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여기 텃밭 한 구획 써보실래요? 망설이다 용기 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흙을 만지는 것도 어색하고 씨앗을 심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옆 텃밭의 김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심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추 씨앗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살펴보는데 어느 날 조그만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제는 상추뿐만 아니라 파, 방울토마토, 가지도 키우고 있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새싹이 자라는 걸 보면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던지. 집에 가져와서 손질하고 쌈을 싸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제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으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채소가 많이 자라면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옆집 영희 할머니께 방울토마토를 드렸더니 다음 날 직접 담그신 김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서로 나누다 보니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각자의 재배 비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죠. 가끔은 텃밭에서 수다 떠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텃밭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가 채소를 키운다는 걸 신기해 하더라고요. 와,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가 기른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토마토를 따면서 농사의 즐거움을 알려줬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도 농사와 같다는 걸 깨달았죠. 정성껏 가꾸고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실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요. 요즘은 제가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이웃들을 초대하기도 해요. 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텃밭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심심해지더라고요. TV만 보고 있자니 뭔가 아쉽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복지관에 가게 됐어요. 아니,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무료 강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뭐 하나 배워볼까 고민하다가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정말 떨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하면서 망설였죠. 하지만 용기 내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림에는 틀린 게 없어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그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꽃 한 송이를 그렸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을 손주들한테 보여줬어요. 와,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손주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수채화 교실에 가요. 그러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 바로 수영이에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요? 글쎄요.
그냥 문득 수영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물에 깊어 보여서 들어가는 것부터가 떨렸죠.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첫날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것만 배웠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제법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치 제가 물고기가 된 것 같았어요.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요. 수영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이 나이에 수영을 배웠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서 스포츠 댄스 강좌 모집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에이, 내가 무슨 하고 지나쳤죠.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정말 떨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춤이라니 하면서 망설였죠. 하지만 교실에 들어가 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차차차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음악에 맞춰 발을 움직이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하나, 둘, 셋, 차차차.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와요. 한 달쯤 지나니 제법 모양이 갖춰지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스포츠 댄스를 배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춤을 추고 나면 온몸에서 땀이 나지만 기분은 정말 상쾌해요. 마치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즘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요. 바로 여행이에요. 동네 산악회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가끔 여행을 가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강원도 양양에 다녀왔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답니다. 양양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고 모두들 탄성을 질렀어요. 파란 하늘, 하얀 모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해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넓은 판자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쇼핑이라길래 저게 쇼핑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서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일행 중 한 분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러게 젊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무서운 걸 즐기나?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파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용기 내어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인순 씨 농담이시죠?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할 이유가 있나요? 결국 우리 일행 중 3명이 도전하기로 했어요. 처음 서핑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강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짜릿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나중에는 혼자서도 조금씩 타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대단해요. 해변에 있던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환호성을 질러줬어요. 그 순간 제 나이를 잊은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소리.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소세지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는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서핑에 도전했던 순간, 파도를 탔을 때의 짜릿함, 넘어졌을 때의 당황스러움까지. 모든 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은 정말 멋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세요.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아니면 언제 가겠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비행기 타는 것부터가 떨렸죠. 하늘 위로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고 배도 살짝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동네 산악회 사람들이 함께 있어 든든했어요.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비행기에 올랐죠. 우리가 간 곳은 일본이에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깨끗함이었어요.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라멘 먹으러 가기였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라멘을 직접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지금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여요. 다음 날은 온천에 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곧 적응이 되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온천수가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왔을 때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더라고요. 교토의 옛 거리를 걸을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기모노 입은 사람들, 오래된 나무 건물들. 우리나라 고궁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도쿄에서는 현대적인 일본을 볼 수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번화가의 네온 사인. 정신없긴 했지만 그래도 신기했어요. 특히 밤에 보는 도쿄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행하는 동안 실수도 많이 했어요. 길을 못 찾아 헤매기도 하고 음식 주문할 때 엉뚱한 걸 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지금은 다 즐거운 추억이 되었어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손주들이 방학 때 제 집에 와서 며칠씩 지낼 때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심심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손주들이 오고 나니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소시지를 준비하죠.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식사 후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가르쳐 줘요.
공기놀이, 윷놀이, 땅 따먹기. 처음에는 손주들이 어려워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재밌어요. 라고 말하는 손주들의 표정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에요. 손주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요. 제가 된장을 풀고 손주들이 두부를 자르고 함께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어느 날은 뼈 해장국을 끓였더니 우리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맛있다. 라고 하길래 내 뼈다귀가 맛있다고? 할머니 너무 재밌어요. 손주들과 식사를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가졌죠. 오후에는 손주들이 저에게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가르쳐 줘요. 스마트폰 앱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최신 가요도 들려주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유튜브 구독하기랑 좋아요도 누를 줄 아시네요. 알지. 할머니는 인생 사연이 재밌더라. 이것만 보면 밥 먹는 시간도 깜빡깜빡해. 우리 할머니 멋져요. 손주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요. 저녁에는 함께 보드게임을 해요. 손주들이 가져온 새로운 게임들을 배우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가끔은 제가 이기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들이 할머니 대단해요. 라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잠들기 전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손주들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세대 차이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요즘 아이들의 고민도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아세요? 하면서 손주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손주들이 돌아갈 때면 항상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방학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재미도 있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나이 차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영 강습을 받고 나서 복지관을 나가려는데 미영 씨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인순 씨, 큰일 났어요. 김영자 할머니 남편이 좀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이인순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미영 씨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영자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영 씨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이인순 씨,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괜찮아요. 미영 씨 장례식장이 어딘지 알아요? 네, 시립병원 장례식장이래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까요? 고마워요. 저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미영 씨 수고하세요. 떨리는 다리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영자와 다퉜던 일,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시간들.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백미러로 저를 보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에요. 오랜 친구가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기사님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자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학창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섰던 날, 아이들 돌잔치에 함께 참석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영자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제가 첫 번째 문상객이었어요. 영자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조심스레 불렀어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인순아, 너가 왔구나. 영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자를 꼭 안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서운함,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아파왔어요. 미안해, 영자야.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너의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가 지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인순아, 난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껴안은 채로 있었어요. 6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어떤 말이 필요했겠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영자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 옆에 있어 줄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6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인순아. 나 너무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하루하루 천천히 가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저는 영자 곁을 지켰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동안 계속 영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의 재회가 이렇게 슬픈 일로 시작될 줄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운명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쩌면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눈가에 피곤함이 깃들었어요. 영자야, 조금이라도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고마워, 인순아. 너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영자는 피곤에 지쳐 잠깐 눈을 붙였고 저는 그 옆에서 꼭 손을 잡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니 우리의 오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답니다. 새벽녘 영자가 깨어났어요. 인순아, 너 밤새 여기 있었어? 그래, 내가 여기 있어야지. 영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침이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자 곁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도왔어요. 영자의 자녀들도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점심때쯤 저는 영자에게 잠시 밖에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맑은 공기를 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병원 뒤편 작은 공원에 앉아 있으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영자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봄날이었지. 영자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때 넌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지. 우리는 잠시 옛 추억에 잠겼어요. 그러다 영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인순아,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혼자서. 저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야, 영자야.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살자. 영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함께 살자고? 그래, 너가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같이 살자. 아니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어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60년 지기잖아.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영자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죠. 영자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도 함께 정리했어요. 인순아, 이거 기억나? 결혼할 때 너가 선물해 준 거야. 어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웃고 울며 영자의 짐을 정리했어요. 사진 앨범을 보다가 우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을 때는 한참을 웃었답니다. 우리 참 오래 알고 지냈구나. 그래, 평생을 함께 했지. 짐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영자의 집을 나섰어요. 영자가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저는 말없이 영자를 안아주었죠. 영자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인순아, 나 어떡하지? 너무 슬퍼. 영자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강해져야 했죠. 영자야, 기운 내라. 그 후로도 영자는 종종 슬픔에 잠기곤 했어요. 밤중에 흐느끼는 소리에 깨어나 영자의 방으로 달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영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내가 여기 있을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의 슬픔은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하지만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다가 또는 특별한 날이 되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저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슬픔을 이겨냈어요. 영자의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보며 저 역시 힘을 얻었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정이라는 빛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영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꽤 오래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해요. 영자는 아침잠이 많아서 처음엔 좀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요. 영자야, 일어나. 오늘도 좋은 날이야. 그래, 인순아, 고마워.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옛날 얘기부터 요즘 뉴스까지
주제는 다양하답니다. 인순아, 너 요새 뉴스 봤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라. 그러게. 우리 젊었을 때랑은 정말 다르지. 점심 식사 준비도 함께 해요. 영자는 양념을 하는 솜씨가 좋고 저는 국 끓이는 게 자신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영자야, 오늘 너가 만든 불고기 정말 맛있다. 고마워. 너의 미역국도 참 맛있어. 오후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즐겨요. 저는 수채화를 그리고 영자는 뜨개질을 해요. 가끔은 서로의 취미를 배우기도 하죠. 인순아, 이 스웨터 어때? 너 사이즈로 떴는데. 어머, 정말 예쁘다. 고마워, 영자야. 저녁이면 TV로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요즘은 인생사연 둘이 같이 보는 재미에 빠졌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어요. 자식이 자기 엄마를 미국 공항에 버리다니. 말세야, 말세. 3편까지 나왔네. 근데 사람들은 3편까지 나온 걸 모르나 봐. 조회수가 별로 안 되네. 그러게. 3편이 완결편인데 안 보다니. 옆집 할머니한테도 말해줘야겠어. 그래, 3편 꼭 보시라고 말해. 제목이 효도여행 보내준다던 자식에게 버림받아 미국 공항에 버려진 할머니의 비참한 최후. 이거야.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라고 전해. 이렇게 지내다 보니 영자의 얼굴에 점점 웃음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슬퍼할 때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날 영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인순아, 너랑 같이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나도 그래, 영자야. 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어요. 영자야,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 좋아.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랑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옆에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영자와 저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예요. 60년 우정으로 다져진 우리의 인연,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인순아, 우리 내일은 뭐 하지? 글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오늘을 즐기자. 그래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결심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영자와 저 두 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인순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멋지니까 그렇지. 영자는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륙할 때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머, 인순아,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그러게, 영자야. 정말 신기하지.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정상에 올라본 경치는 정말 황홀했답니다. 영자야, 저기 봐.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 정말 아름답다. 인순아, 우리가 이런 걸 보러 왔다니 믿겨져? 그날 저녁 숙소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의 행복도 느껴지고 참 감회가 새로웠죠. 영자야, 건배하자.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그래. 인순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음 날은 우도에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영자가 배멀미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괜찮아, 영자야. 조금만 참아. 인순아, 나 못 참을 것 같아. 다행히 우도에 도착하자 영자의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전동 자전거를 빌려 우도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인순아, 나 자전거 타던 거 기억나? 그럼 너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져서 내가 업어줬잖아. 웃으면서 추억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죠. 인순아, 고마워. 너랑 이렇게 여행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영자야.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마지막 날, 우리는 제주 시장에 갔어요. 손주들 선물도 사고 우리 집에서 키울 작은 귤나무도 샀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도 함께 나이 들겠지? 그래, 영자야. 이 나무처럼 우리도 더 푸르게 자라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이번 여행을 되새겼어요. 웃음도 많았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영자야, 다음엔 어디로 갈까? 글쎄, 우리 온천 여행은 어때?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우리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인순아, 우리 이제 뭐 하지?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영자와 저처럼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돌이켜보면 영자와 다투고 연을 끊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고 후회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60년 우정의 가치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욱 소중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다툼이나 오해로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대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자와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그 추억들이 여러분의 노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